빠르게 폭넓게 퍼져가고 있다. 모든 직업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오늘날 음식의 문제가 당뇨병 진단 기준에서 공급혈당과 또 뇌당능 장애가 이렇게 많이 당뇨병 신체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이 선천적 또 후천적으로 부족해서 만성질환이다. 일형은 아예 생산치가 않는 것이고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라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당뇨 환자의 약 절반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 당뇨병은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혈관, 미수혈관, 온몸의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성 신경장애, 신경손상,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 영향을 받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신경장애는 감각기능 상실, 호흡, 소화, 심장박동과 같은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손상, 남성 당뇨 환자의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망막증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수는 저 5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은 본인이 당뇨병 환자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당뇨학회에 따르면 63%는 미국 당뇨학회의 표준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재정 비용이 지출이 엄청나다. 당뇨 예방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은 포도당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전에는 이형 당뇨의 유일한 문제점을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당뇨병이 진행되는 초기에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생성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물쇠적 세포막의 수용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이 수용체가 인슐린에 저항하는 바람에 포도당의 세포 내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다. 먼 이를 인지해서 췌장에게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반응하며 결국 혈액 내에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는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자, 이제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것이다. 1형 당뇨병은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또는 모두 잃은 상태다. 1형 당뇨병의 일반적인 원인은 신체 면역 체계가 항체를 형성해서 췌장을 공격하는 것이다. 췌장이 일종의 손상을 입어서 생길 수도 있다. 1형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슐린의 역할은 소화되어서 혈액에 흡수된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혈액으로 내보내서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해질의 균형이 깨어져서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제2형 당뇨는 제1형 당뇨병과 확연히 다른 질병으로 성인 시기에 발병하는 당뇨이다. 제2형 공복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또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당부와 검사가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자, 일칠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당능 장애가 있는 경우 만약 당신의 제2형 당뇨 환자라면 오늘날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은 다양하다. 다른 약들도 있지만 나의 목표는 당신이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기 전의 건강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대사증후군 또는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으로 완전히 진행되기 전에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증후는 60년대, 70년대 언급되었던 심혈관 요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비만을 포함했다. 리브 막사는 인슐린 저항성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그 증후를 신드롬 X로 일컬었다. 신드롬 대사증후군이라고 했다. 인 거죠.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저울입선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 또 이왕암, 췌장암 등과 같은 건강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사증후군. 대부분의 상형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을 다루지 않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접근한다. 대사증후군 진단 확인은 첫째, NCEP-ATP 라는 것이 있네요. 복부 비만, 이제 중성지방 150 초과, HDL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 혈압은 130도 초과, 공복혈당 110 초과, 이렇게 보내요. 이상지질증, 허리둘레, HDL 등등으로 체크를 해본다 라는 거네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통념상 높은 인슐린 수치가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도로 숙련된 학자라 할지라도 질병과 건강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다. 자, 그러면 포화지방을 운동 부족을 복부 비만을 흡연을 불충분한 채소 과일 섭취를 이런 것을 잘 해결하도록 해보자. 청량 음료 이런 것들을 해결해보자.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수칙은 22가지로 체크를 해본다. 첫째로 포화지방 등등등 오메가6를 줄인다. 액상과 당을 줄이고 단순당 또 운동을 하고 비만이라면 건강체중을 갖고 금연하고 또 보충제를 오메가3 지방 또 크롬을 충분히 잡곡을 많이 먹도록 하고 CRP 수치를 낮추고 식이섬유를 높이고 단일 포화 지방 올리브유를 먹자. 채식주의자가 되자. 칼슘을 섭취를 하자. 마그네슘, 커피, 식단, 의사, 계피가루, 또 비타민 D, 수면, 청량 음료를 피하자 등등.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고 아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자, 알고 넘어가자. 당신도 최적 건강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가 있다. 25가지 실천 수칙은 뭔가? 레너드 교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차례대로 다 읽어왔는가? 읽었어요. 그만 20가지 수칙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수칙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보겠습니다. 채소와 과일, 담배를 끊고 정제하지, 또 우울증, 또 BMI, 체지방, 당신에게 하루 열량도 계산, 열량 계산? 선크림 이런 것들은 햇빛을 위해서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좋다는 게 더 많죠. 자, 기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자. 여행습관을 거듭 차버리라. 신앙생활을 하자. 액상과당을 줄이자. 자, 이 당연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군요. 넘어가도록 하고, 꾸준히 전진하되 완벽을 추구하지는 말고, 그렇죠.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자. 부록에서는 어떤 것이 나왔나요? 건강에 체크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전의 내용들이 많군요. 자, BMI 차트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고, 일반 식사와 체중 감량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출판 시장에서 수천여 넘는 다이어트 서적이 다 나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 저탄이나 고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사이토카인과 선천성 면역 체계는 사이토카인 화학물질인데, 이것은 이 물질은 정량계사 인자 알파 인터루킨 1과 인터루킨 6와 인터루킨 8 또 인터루킨 12 같은 복잡한 더 난해한 이름을 불린다. 이들은 사이토카인은 신체에 지속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서 그 영향의 일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인터루킨 1, 6, 8, 12 정형계사 인자가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세포로 이동시키는 것이 있고 혈관을 세게 하기도 하고 또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끌어당기기도 하고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이런 인터루킨, 사이토카인과 전체적 면역 체계 요것은 잘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인터루킨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전영양건강센터는 100% 유기농 제품을 주장하려면 100%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유기농도 요즘은 또 믿지 못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냐, 항생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무농약이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마가린 치즈, 저지방 치즈를 고르고 달걀 노른자 방목해서 유기농으로 키운 것이 아니면 되도록 피한다고. 달걀 노른자, 소고기 등 붉은 살고기는, 돼지고기는 베이컨은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핫도그는 부산물로 나온 것이다. 햄버거 또 등등 해서 소시지 보존제 덩어리다. 소시지는 보존제 덩어리다. 그렇게 했네요. 스틱 마가린은 전체적으로 없는지를 보고 하자는 거죠. 라드라든가 전혀 그런 우유 지방부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오메가6 지방산 성분이 높은 것은 옥수수, 면실류, 해바라기, 홍화씨, 참기름, 포도씨유, 콩기름 등등 좋지 않은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네요. 알코올, 액상과당이 가장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브루세기 용기와 안전성은 비스페놀 A라는 것이 합성 에스트로겐으로 되어져서 호르몬의 결혼을 일으킨다는 거죠. 또 전립선암, 유방암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세기 용기 바닥에 있는 재활용 번호가 367은 용기는 피한다. 367. 이거 다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은 수은이 높지 않은 것을 먹도록 해본다라는 거죠. 오메가3는 간식 섭취, 당지수가 당부하는, 당지수는 음식에 들은 탄수화물의 1g씩 후 2시간 동안에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상대적인 능력인데, 당지수가 높은 것, 당부하가 아주 낮은 음식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당부하가 아주 낮은 음식을 만성질환이 깊은 염증은 확실하다. 당부하가 낮은 식사가 질환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인지 단지 당부하 그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나는 당부하가 낮은 메뉴를 추천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당부하를 줄이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지만 그러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염증을 줄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펴본 메뉴는 당부하가 낮다는 이유로 붉은색 살코기나 지방과 같은 염증성 단백질을 먹으라고 추천한다. 이들 메뉴는 합리적이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염증을 감소하게끔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오로지 당지수와 당부하가 낮은 탄수화물을 표해서 찾도록 하자. 그러니까 당지수와 당부하가 낮은, 자, 이제는 당지수 테이블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식품별 당지수를 이렇게 해서 쭉 에러가 낮다. 낮은 것은 대두, 강낭콩, 땅콩, 우유, 늙은 호박, 당근, 배, 수박, 사과, 호밀빵,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중간 높은 것은 떡, 한다, 비자, 감자, 구, 도넛, 흰쌀밥, 쌀밥, 밥들이 높은 지수를 높인다. 많은 문헌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뗐습니다. 만성염증 탈출 프로젝트 해서 저자의 20년 전에 예방의학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 그리고 900여 편에 달하는 논문과 학술문을 토대로 예방의 점에서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 염증임을 밝히고 염증을 제거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안내한다. 그가 말하는 최적의 건강한 유전적인 요인, 개인 병력 주어진 환경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 그러면 당신은 암, 심장, 또 치매 혹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으로 또 죽음을 맞이 않아도 되고, 그래서 40대, 70대라도 늦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건강관리의 혁명은 필수적이다.